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뭐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하실 때 어떤 내용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대본에 대한 준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은 말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하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 잘한다라고 손꼽히는 두 MC, 이제 유재석과 이제 전현무 씨가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또 워낙 장성규 이런 분들도 대세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느낌이 혹은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제 깐죽대는 캐릭터라든지 혹은 살짝 밉상 캐릭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그런 MC라고 볼 수 있는데,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유느님, 갓재석 이렇게 정말 미담의 아이콘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주는 이미지와 말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현무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아나운서가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굉장히 어떤 정직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진중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그걸 좀 깨기 위해서 굉장히 약간 좀 더 과한 애드리브를 한다든지 이런 느낌의 방송 컨셉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쉽게 말해 깐죽거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고,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포터, 메뚜기 이런 이미지를 조금 더 벗어나서 한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 있는 MC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MC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사실 방송에서 하는, 말하자면은 좀 애드리브라든지 약간 놀린다든지 공격한다라든지 게스트들에게 한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로 인해서 느낀 느낌은 유재석은 다른 사람을 챙겨준다, 다른 사람의 분량을 책임져준다 라는 느낌이고, 전현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놀린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말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투로 느껴지는 우리가 느낀 느낌은 이게 이성적인 거라기보다는 감정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면접에서 혹은 스피치를 할 때, PT를 할 때 좋은 느낌을 전달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건 끊어 읽는 겁니다. 좋은 호감의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달이 제대로 되어야겠죠. 끊어 읽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가장 떠올리실 수 있는 게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야 너희들 조용히 하고 조금 한 번만 더 그럼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다다다다 이야기하실 때랑, 어느 날은 그와 다르게 얘들아 이러고 침묵을 지킬 때가 있죠. 이러면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느껴지는 그 공포가 침묵에 대해서가 더 배가 되는 것들 느껴보셨을 텐데, 이런 겁니다. 끊어 읽기라는 건 중요한 부분 앞에 잠깐 쉬어주는 건데요. 그거를 스피치에선 포즈라고 하는데, 이걸 왜 살려줘야 하냐면 사람은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가장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멈춰있는 듯한, 어떤 게 나올지를 알지 못하는 이 침묵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져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앞에를 잠깐 끊고 그 다음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다음 단어에 청중이 느끼는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앞에를 끊어 읽는
연습을 하자. 이게 첫 번째인데 끊어 읽어야 하는 중요 단어라는 건 이 문장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어라 하겠습니다. 열정을 정말 미친 듯이 쏟겠습니다. 이런 부사나 형용사 어구를 많이 쓰실 텐데 강조를 위한 거죠. 이 강조점이 들어가는 부사나 형용사 문구를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나 부사, 형용사 등의 문구, 수식어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보가 들어있는 수치 등의 어떤 중요한 자료 앞에서는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강점 부분에서 저의 강점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점이 뭐다를 강조해 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강점이 뭐다를 강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강점은 하고 쉬는 겁니다. 저의 강점은 쉬고 추진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저의 강점은 추진력입니다가 아니라 저의 강점은 추진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기필코 해내고 열정을 다합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해내고가 아니라 기필코 해내고라는 건 뭔가 내가 반드시 해낸다, 나는 꼭 이룬다라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한 수식어구죠. 그럼 이 기필코라는 느낌이 더 살려지기 위해서는 한번 쉬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기필코 해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기필코 해내느냐라는 중요한 정보를 위해서 쉬어주고 열정을 다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기필코 해내고 열정을 다합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기필코 해내고 열정을 다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뭐 30% 매출을 올렸습니다. 뭐 3일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뭐 3일 동안 밤을 샜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럼 수치 앞에서는 한번 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수치를 넣는다면 이건 어떤 사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킨 3가지 약속을 말하고 싶으면 3가지는 꼭 강조가 돼야겠지만 아르바이트를 2달을 했는지 3달을 했는지 이건 그렇게 이 문장 내에서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면 이건 과감하게 삭제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가 삭제돼야 강조해서 말하고 느낌을 살려서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문장 내용도 단순해지고 짧아지고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3가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주셔야겠죠?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이번에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저의 강점은 추진력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기필코 해내고 열정을 다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3가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강점은 추진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끊어 읽을 때 우리가 언제 끊는 거라 그랬죠? 중요 단어 앞에 끊는다. 그렇다면 중요 단어는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홈쇼핑 내 의지로 보신 분들 지금 연령대에 많이 없으실 텐데 항상 무언가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혹은 내가 이제 뭐 출근 준비라든지 뭐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꼭 어머니께서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드라마 시작 전이라든지 아침 드라마 시작 전에 꼭 틀어놓으시는 게 이제 바로 홈쇼핑 채널인데 그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현란한 화면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눈을 감거나 혹은 화면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한번 보시면 이런 리듬이라든지 쇼호스트들만의 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객님, 오늘 이 시간만 30% 세일입니다. 이렇게. 오늘만 세일이에요.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리듬은 중요 단어 앞에 가장 첫 음절은 강조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만 세일.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런 지금이라든지 오늘만 혹은 50% 세일 이런 중요 단어는 실제로 음의 높이도 높고 힘을 줘서 세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만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도 면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는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끊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강점은 끊고 추진력입니다.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면 기필코 해내고 열정을 다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3가지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중요 단어의 첫 음절은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 음절만 강조하면 되냐? 첫 음절만 강조하면 됩니다. 추진력!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단어의 첫 음절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이나 끝을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얘기하면 조금 이 억양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거나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영어는 음절의 첫 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뒤에 음절을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뭐 difficult, 뭐 different 뭐 이렇게 단어들이 좀 긴 것 중에 뒤를 강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음절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저의 강점은 추진력입니다. 이렇게 추를 강조해 주신다는 거죠. 그 첫음 강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음을 강조한 후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40분 후, 그 다음에 내일 5층 회의실에서 5층에 있는 회의실을 강조하자면 내일 5층 회의실에서 이렇게. 다음, 3달간 몰입했던 마케팅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여기선 3달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강약, 중강약 아시죠? 네, 중간 약하기와 강하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나는 마케팅 프로젝트를 좀 더 강조하겠다. 3달간 몰입했던 마케팅 프로젝트. 이렇게 음을 조금 더 약과 강을 조절할 수까지 있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요건 일단 차치하고요. 결론은 첫음 강조 후에 작아져야 한다라는 게 2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일자는 30일로 맞춰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 30일로 맞춰주세요. 이런 이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할 내용이 미리 끌어쓰기입니다. 뭐냐면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 30일로 맞춰주세요를 강조할 때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 30일로 맞춰주세요 하면 이상하니까 이 30일의 3 앞에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든부터 미리 올려주는 겁니다.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 30일이 아니라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 30일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강조해줄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음부터 올려주시는 겁니다.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30일로 맞춰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얘기해 보자면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 30일로 맞춰주세요 해서 30일에 가장 고점일 치기는 하지만 든부터 올려주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플루언스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자연스럽게 읽어보자면 납기일자는 어떻게 해서든 30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앞에 띄워주고 쉬워주고 그 다음에 강조할 단어는 음을 높고 세게 해주되 다만 그 앞음절부터 올려서 자연스럽게 한다. 그럼 제가 맨날 말할 때 이거를 친구야 밥 먹었니?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이게 평상시에 말할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다 하고 계세요. 야, 나 어저께 햄버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강조해야 될 부분을 음을 높이고 그 전부터 살짝 올려줘서 세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만
면접을 가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하지 않았던, 잘 사용하지 않았던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이런 질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지라고 인위적으로 입력해 놓은 그런 문장과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빠르기 느리기 혹은 음의 강약이라든지 높낮이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의 강점을 3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로봇 같은 말하기, 면접용 말하기를 자연스러운 우리 평소에 말하는 말투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면접에 대한 내용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내용 따르, 오늘은 내용, 내일은 스피치 이런 게 아니라 면접 내용을 말씀하실 때 충분히 초반에 이런 것들이 어색하신 분들은 문장을 쭉 대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본 안에서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그 앞에 씌워주고, 그래서 화살표도 좀 그어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녹음해서 말해보고 들어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지 혹은 중요 단어가 잘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말하기와 더불어서 잘 들리는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도 저 친구 굉장히 똑똑한데? 저 친구 말을 잘하네 라고 면접관이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단어 동그라미, 그리고 씌워주기,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서 읽어보기, 그 다음엔 읽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말해보기, 요렇게. 그 다음 이제 말투로 넘어갈 텐데요. 말투에서 호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는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죠.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그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게 첫 번째가 음의 높낮이, 그리고 끊어 읽기, 느리기와 빠르기의 일정한 간격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했던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때 당차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조금 더 여러분이 말투를 시원스럽게 그리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경청과 공감을 넣어서 면접관님의 질문 혹은 이야기에도 경청과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원자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건 좀 이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이건 경청과 공감이 아닙니다. 네, 면접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거나 공감할 수 없는 혹은 당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액션, 리액션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거짓말한다, 꾸민다는 아니지만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중요 단어 강조가 앞 음절에 있다면 이 말의 뉘앙스는 끄듬해서 처리를 합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이 다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이미지의 조사 처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느낌표, 물결, 그리고 점점점 스피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느낌표 스피치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느낌표가 주는 느낌을 말하는데 책임감, 열정, 정보 전달, 단호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낌표처럼 말할 때는 굉장히 강한 하강조를 씁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내리 꽂는 그런 스피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강한 하강조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같은 얘기도 책임감 있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책임감 같은 걸 강조하실 때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제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제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딱 끊으면서 뭔가 강한 느낌의 어조를 표현해 주시는 게 좋죠. 이건 여러분께서
PT 면접을 보시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PT를 잘 못한다, 발표 불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말이 약간 찍찍 끄는 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왜 끄는 거냐면 내가 당황해서 머릿속에 여유가 부족하니까 생각할 시간을 내 뇌에게 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같은 어떤 이 버퍼링 시간이 있어도 이번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한 아이템은 이렇게 하는 것과 이번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한 아이템은 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PT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끄는 걸 없애고 쉬고 얘기하겠다. 차라리 텀을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보자라는 의지를 가지시면 조금 더 쉽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한 아이템은 이렇게 점점 끊는 단어의 분량을 늘려가시는 거죠. 처음엔 이번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한 아이템은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한 아이템은 하고 점점 끊는 횟수를 줄이시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개선이 될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결 스피치인데 조금 친화력 있고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쓰입니다. 면접에서 뭐 책임감, 열정, 뭐 추진력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일상적인 에피소드에 대한 소개라든지 혹은 내가 친화력이 있다, 밝은 편이다, 이게 나의 강점이다 라고 성격 장점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죠. 근데 저의 장점은 친화력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표정으로 친화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잘 안 느껴집니다. 이럴 때 밝게 웃으세요라고 한다고 절대 웃어지진 않고요. 방법론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맨 마지막 단어 뭐뭐 하겠습니다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물결 치듯이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끌어주시기만 해도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조금 더 이 사람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다가가기 쉬운 친근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화력이 좋고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저는 친화력이 좋고 굉장히 밝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물결을 치면서 그 물결의 끝부분에는 상승조를 항상 해주시는 거죠. 저를 찾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친구들이 저를 찾으면 전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화력 있는 아이라고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다른 뭐 강조하기라든지 끊어읽기 이런 컨텐츠들은 넣지 않고 정말 이렇게 물결 치듯이 하는 조사 처리만 했는데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점점점 스피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성 없는 말투에서 진정성을 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나 여러분께서 어떤 뭐 감격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뭐 감성에 소구하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의 단점이 뭐예요? 이게 자랑할 일도 아닌데 저의 단점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게으르다는 단점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단점에 대한 얘기를 그냥 딱딱한 면접 말투로 굉장히 당차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점을 대한 자세가 아니죠. 단점을 이야기하실 때 좀 말하기 좀 부끄럽고 이건 좀 단점이야 라는 뉘앙스를 주셔야 면접관들도 공감을 합니다. 제 단점이 점점점 하는 말인못이라고 하죠. 말을 잇지 못하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저의 단점은 약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좀 버퍼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걸 정말 자신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걸 개선하려고 좀 반성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뭐 본인 인생이 제일 힘들었던 경험, 본인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일, 실패했던 경험, 단점 이런 부정적인 컨텐츠에 대해선 이렇게 좀 저의 단점은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다 보니 한 가지에 몰입해서 좀 끝까지 해내는 마감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점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뒤로부터는 좀 더 당차게 나의 계획을 말씀 주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면접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면접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든지 혹은 정말 긴장한 탓에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오늘 면접이 긴장한 탓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뭐 이렇게 뭐 마지막 한마디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오늘 뵙게 돼서 점점점 정말 좋았습니다. 점점점 좀 긴장한 탓에 제가 다 제 능력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끊어있는 구간들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뭔가 점점점 말을 잊지 못한다라는 그 점점점이 주는 부호가 주는 그 느낌을 살려서 읽거나 말씀하시면 훨씬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끊어읽기와 강조해서 읽기, 처음 강조를 통해서 잘 들리게 말하기, 그리고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때 뉘앙스를 살려 말하기. 면접에서 우리가 보통 보여주는 게 일을 잘한다, 그리고 인성이 훌륭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느낌표 스피치, 그리고 물결 스피치, 그리고 점점점 스피치를 연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진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공감 갈 수 있는 면접관을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뭐 대본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린대요. 제 말에 공감이 잘 안 된대요. 제 말이 조금 더 길다고 느껴진대요. 라고 하신다면 이런 탄탄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이 연습 분량이 초반에는 많을 수 있지만 면접을 거듭해 가면서 면접에 익숙해지고 또 이 준비가 거듭되면서 이 준비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중요한 워딩만 작성해서 그것들을 머리에 익혀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발표 불안이 있다라든지 내가 말을 좀 더 잘하고 싶다라든지 들리는 말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연습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면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